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지다 보니 이제는 대기업이 망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주장에 이를 정도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2019년 핀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핀란드는 노키아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노키아의 빈자리를 혁신이 메우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 있었던 한국에도 큰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서울대 박상인 교수 같은 이들은 재벌 비판론자로 유명하죠. 그는 심지어 이런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의 재벌 구조 하에서는 삼성이 망하면 바로 대한민국도 망하게 된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삼성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벤처의 영역이 생겨난다. 과연 이 말은 진실일까요? 이 책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노키아 경우부터 삼성에 대한 주장까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물론 노키아가 몰락한 이후 핀란드의 경제 회복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보고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39%는 소규모 회사에서 생겼다. 77%의 학생은 높은 샐러리보다 의미 있는 직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분의 1의 학생은 이미 자신의 회사를 창업한 상태다. 5분의 1의 학생은 자신이 기업가가 되리라 생각한다. 자, 과연 한국은 죽은 나라일까요? 이 그림은 GDP 규모에 대한 벤처 투자 금액의 비율입니다. 벤처 투자의 GDP 비중은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에 이어 한국은 4위죠. 놀라셨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그러나 노키아의 핀란드는 9위에 그칩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8위, 독일이 15위군요. 2010년 이후 벤처 투자 증가 추세도 그렇군요. 여기서 한국은 4위입니다. 폴란드, 룩셈부르크, 미국이 한국에 앞설 뿐입니다. 한국은 불과 7년 동안 거의 2.5배나 늘어납니다. 한국은 진정한 벤처 강국이죠. 노키아가 몰락한 다음 전직 노키아 직원이 창업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키아 몰락으로 핀란드가 2회 연속 유럽의 환자라고 불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키아의 핀란드 GDP 비중은 그림의 막대 그림이고요. 고용은 붉은 선입니다. 노키아의 몰락이 한눈에 보입니다. 노키아 이후 핀란드의 GDP는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노키아가 망했기 때문에 혹은 노키아의 몰락 이후 핀란드 게임 산업이 살아났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핀란드 게임 업체 맥스페인이 무려 750만 카피를 팔아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2000년에서 2004년 동안이었습니다. 노키아가 망하기 훨씬 전이죠. 다음은 핀란드 게임 산업과 노키아의 간단한 비교입니다. 고용과 매출에서 비교가 되지 않죠. 노키아를 게임 업체가 대체했기 때문에 핀란드 경제가 안정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핀란드 게임 매출의 70-80%를 점유하는 회사 소유권은 최근 중국 텐센트로 이전되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은 어떠냐고요? 한국 게임 산업은 이미 세계 4대 강국입니다. 2018년 수출만도 10조 원, 고용 8만 명으로 핀란드의 25배에 달하죠. 그런데 핀란드를 배우자고요? 박상인 교수 같은 이들은 왜 노키아 같은 실로 빈약한 사례까지 들고 와서 삼성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인 교수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삼성 휴대폰 사업도 망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60%나 폭락하고 이는 순환 출자로 연결되어 있는 삼성그룹 전체 몰락을 부른다로 나아갑니다.
삼성의 몰락은 한국 금융산업 전체를 부실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삼성의 하청업체가 몰락하면서 무려 152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률도 7.1%나 급등하는 파국적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서는 삼성이 망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논리도, 삼성이 납품업체들을 착취한다는 주장도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의 몰락이 점점 더 큰 태풍을 만들어낸 끝에 파국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다시 말해 거대한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다는 괴담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휴대폰,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의 4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룹 전체로는 바이오, 인공지능, 배터리 등 신사업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림을 방불케 하는 책상 물림들의 갑질은 세계 최고 기업들의 오히려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